이제 요 기출은요, 작년 광명고 기출이에요. 광명고가 원래 뭐지? 수학이 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광명고가. 근데 이제 애들이 수준이 아주 높진 않아가지고 평균은 또 낮게 나오고, 그래서 좀 평균 낮다고 너무 또 이렇게 막 이제 기분 나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뭐 되는 내용이고, 자,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못 푼 친구들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도라지야, 2번은 못 푼 친구들이 뭘 때문에 못 풀었을 것 같아요? 2번이요? 네, 만약에 못 풀었다면은 도라지는 어떻게 푸셨나요? 그냥 무지성으로 대입해서 계산했어요? 밑에 2차식을 음. 그 x 플러스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그 연립방정식은 차수가 낮은 걸 높은 데다 대입해서 푸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요게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꿨어야 됐어. 그래서 얘가 x 빼기 2y랑 x 플러스 y는 0으로 이렇게 봐놓고 두 가지가 나오죠, 형님들. 그래서 x는 2y가 되는 거랑 x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걸 나눠서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으시게 되면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y 값이 총 4개가 나오겠죠. 그 4개 가지고 여기다 x 값을 넣어주시면 답이 나온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해설지는 여러분들 내가 줬던 그 책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푸는 방법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적으로는 1차식과 2차식이 나오면은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요거 사실은 1차식이라 보면은 사실 안 돼요. 이거 왜 1차식이 아닐까? 이 고등상에 나온 내용인데. 도라지야, 이거 왜 사실 위에 거는 1차식이 아니지? x, y에 대한? 이게 정확하게 2차식이에요. x,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라고 보냐면 얘는 2차식이야. 왜냐면 x도 1차고 y도 1차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2차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만약에 x, y가 없었으면은 요거 바꿔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생각보다 편했을 거야. 근데 얘는 x, y가 곱해진 거는 1차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2차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정리해서 넣으면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밑에 놈이 인수분해가 되는 걸 캐치했던 친구들만 좀 쉽게 풀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문제 못 푼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도라지는 풀었어요? 네. 도라지는 풀었고 예인 풀었니? 네.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예인은? 오메가 플러스 1이랑 네. 오메가 플러스 2 관계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공식 해갖고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x3승은 1을 넘기게 되면 x3승 빼기 1은 0이 돼서 얘가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거 중간고사 때 배운 적이 있죠. 여기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라면 다른 한근은 켤레근이 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메가를 여기 집어넣어도 만족해요. 오메가 3승은 1도 만족하고 또 여기 집어넣어도 만족해. 요것만 쓰더라도 이 문제는 사실 다 풀렸던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예의 말대로 하시게 되면 얘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3 오메가 플러스 2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거 요렇게 하시게 되면 오메가의 큐빅 3 오메가 제곱 요렇게 하시면 6 오메가 제곱 그죠? 요렇게 하면 2 오메가 요렇게 하시면은 9 오메가 그러니까 11 오메가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오메가 3승이 1이 했으니까 얘는 1이에요. 그러면 이거 여기다 하시게 되면 6 오메가 제곱 더하기 11 오메가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얘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네. 위에 식에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 플러스 1은 2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그것도 오메가 플러스 3이랑 그래서 그렇게 넌 이렇게 했어요? 뭐 해서 오메가 제곱은 이렇게 해놓고 요거 여기다 넣고 정리해서 풀었어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거랑 이걸 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오메가 제곱을 왜냐면 보기가 지금 오메가가 1차식밖에 없으니까 차수를 낮추라는 의미야.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이 요 놈이니까 오메가 제곱 얘를 넣으시게 되면 차수가 다운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예의처럼 미리 여기서 해놓는 것도 방법이고 다 하고 나서도 방법도 상관없다. 따라서 정리하시면 오메가 5오메가 플러스 1이다. 답은 3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차수를 다운시키는 문제예요. 차수를 다운시키려면은 오메가 3승은 1이다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때 오메가 플러스 1을 가지고 변형시키게 되면 2차식도 1차식으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차수 다운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거 풀었니? 이거 푼 사람. 얘기 맞았어요? 이거는 사실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예요. 광명고생 너무했어요. 답이 뭐예요? 답이요? 이거 2번일 거예요. 넌 어떻게 풀었어요? 근데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다 전개했어요. 다 연기해서요? 뭐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해서 풀면 뭐, 나오긴 할 수는 있겠지. 얘기는 거기까지 하긴 싫었나 보지. 오케이, 잘했어요. 뭐, 전개해서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 잘 봐봐. 여러분들, 요거는요, 사실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학교쌤이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3차식까지는 하는데, 4차식은 좀 투마치인데, 자,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 그래도, 자, 요게 이제 4차식의 일반적인 방정식 형태잖아요. 자, 이거는 좀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또 3차식은요. 이렇게 되고요. 2차식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2차식에서 여러분들 그 근과 계수의 관계는 직접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었고, 그때 인수정리 좀 기억나나요? 얘의 근이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반드시 x 빼기 알파라는 덩어리랑 x 빼기 베타라는 덩어리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반드시 a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얘를 여러분들이 이퀄 놓으시게 되면 얘를 싸그리 전개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 결과만 외우지 말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세 개짜리도 내가 아마 숙제로 한번 내온 적이 있었을 거야. 세 개짜리도 원리는 똑같았던 거 기억나요? a다 써주시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 이렇게 놓으시고 요것도 여러분 전개하시면은 a의 x의 큐빅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의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거든. 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슝슝슝슝 하고 요거랑 같다라고 놓으시게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식까지는 알아두면 좋기는 해. 그래서 4차식도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 이렇게 놓고 요걸 쭈르륵 전개를 하시게 되면 얘도 요거 갖다 하시면 될 거야. 아마 도라지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잘했어. 자, 근데 이제 이게 룰이 있거든. 자, 무슨 룰이 있냐면요. 잘 보세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우리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맨 첫 번째 게 마이너스가 되고 두 번째 게 플러스가 돼요. 왜냐면은 애초에 우리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전개 내용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거 전개했을 때 뿔마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 요것도 봐봐. 보시면 뿔마 이런 식으로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야. 세 개짜리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요렇게 성립이 되는데 얘도 이 순으로 된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야. 근과 계수의 관계가 요렇게 되는데 마뿔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근과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얘는요 두 개의 합이었고 얘는 두 개의 곱이었잖아. 그럼 요거 세 개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됐었어. 세 개의 합 요게 나오고 그게 요것분의 요거야. 근데 맨 처음에 마이너스야.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거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플러스인데 두 번째 건 뭐냐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묶은 친구들끼리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얘가 a분의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하나짜리 얘가 두 개짜리거든. 마지막으로 세 개짜리는 곱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t다. 이런 식으로 마가 되는데 처음에는 b 그 다음 건 C, 마지막은 D에서 B, C, D 이런 순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룰을 따른다면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되죠? 4개를 더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2개짜리도 있겠죠. 2개짜리 겁나 더한 거 따라왔습니까? 또 얘도 3개짜리가 있겠죠. 이해됐니? 마지막은 4개짜리 곱이 된 거.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도 맞불 순으로 천천히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a분의 e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5차식이 되든 6차식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맞불 순으로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얘를 요렇게 인수 정리를 했을 때 전개하시게 되면은 뿔마가 되니까 맞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거, 인수 정리해서 표현을 했을 때 얘랑 같다라고 놓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늘어가는 형태로 맞불이 되더라. 요렇게 기억하시면은 어느 거든 다 돼. 근데 수능은 여기까지밖에 안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와야 되는데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명고 쌤이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요걸 통분을 할게요.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가 있으니까 여기 QRS가 필요해. 그 다음에 Q가 있으니까 PRS가 필요해. 여기는 R이 있으니까 PQS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S가 있으니까 PQR이 필요해.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하트 공식을 슝 4번 하시면 얘랑 똑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네. 저 이거 풀 때 치환서도 풀어요. 어떤 시간이요? X제곱. 그건 이따가 좀 들을게요. 왜냐면 지금 흐름이 끊기니까 내가 다시 들고 설명해 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A가 지금 4입니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써볼게요. 4 이렇게, 여기 3이죠? 요렇게. 4네. 미안. 다시. 자, 4x 여기다 쓰자. 그냥 4x의 4승 플러스, 자, 3차식이 없어요. 0x의 3승 플러스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시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곱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지막에 곱이죠. 그래서 맞불이니까 4분의 1. 얘가 4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도 뭐냐면 3개짜리가 필요해요. 맞아요? 3개짜리는 맨 끝에가 4개짜리였으니까 그 다음 게 세 번째 자리가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0이 됩니다. 4분의 0이니까 얘가 0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얘는 0.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3개짜리, 4개짜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형태로 나타난다. 이해됐니? 일단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기왕이면 수능에 나오니까. 이건 수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오케이. 정리해주시고. 넌 어떤 방법으로? 네 방법 되게 좋아. 그러니까 그 4X 4 2와 치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디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X제곱을 예를 들어서 T라고 치환하면 이거 치환할 때요 똑같은 문제라는 건 별로 안 좋아. 헷갈리니까 4T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이거 인수분해 했어요? 인수분해 안 되어가지고 그냥 오셨어요? 인수분해 안 될 것 같나? 안 되네. 그냥 오시면 T 말고가 나오겠지? 그 다음 어떻게 했어? 그 다음 여기서 해봤는데 대입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오케이.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요. 지금 이 친구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현성이 뿌리가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성이 이렇게 했대. 선생님 저 이거 보기차식이 보이니까 x제곱을 t라 치환하면은 요렇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4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은 0인데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으면 진짜 아름다웠을 텐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교쌤이 좀 나빴어. 원래 고1이 나왔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오는 것도 사실 예의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근을 바로 PQRS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답이 되겠죠. 근데 현성이는 여기서 의지의 사나이를 보여가지고 근의 공식까지 써가지고 근을 구한 다음에 이제 넣을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은 나와야 되는데 아마 계산이 많이 빡세가지고 이거 계산하는 게 틀렸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런 방법도 있다. 내가 만약 학교쌤이었으면은 보기차식으로 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어서 그 답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냈을 것 같아. 내가 학교쌤이었으면. 근데 좀 그게 아쉬웠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강명보 같은 경우 만약에 개념을 가르치고 냈으면 무색이는 하죠, 학교생이. 근데 이제 이런 거 배운 적 있니? 없죠. 아마 우리가 학원에서는 3개짜리까지는 내가 증명하는 걸 영상 찍어서 내라고 했었을 거야. 근데 4개짜리도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만 확장시켜 주시면 되세요. 알겠죠? 이거 예의도 아마 옛날에 찍었을 거다. 아마 도기도 찍었던 것 같은데? 찍었지? 너 냈던 것 같은데 저거? 3개짜리 3개짜리 냈을 거야. 그래서 4개짜리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4개 해놓고 도라지를 홀로 전개한 다음에 얘 같다라고 하시게 되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가지고 이거니까 사차식도 이렇게 하겠지 하고 했겠지. 근데 잘했어요. 내가 했던 그 짓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식화해서 좀 알아두면 좀 좋아요. 잘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는 됐지? 그래서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쉬웠던 것 같고 넘어가시고 이거 엄마랑 풀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내가 시간 나면 좀 이따 풀게요. 8번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문제인데 이거 푸는 새끼 있니? 이걸 풀었으면은 내가 동네 여러분들 어부바 해가지고 내가 돌아다녔을 텐데 이거 푼 사람이 있니?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 문제인데. 선생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카타고 생각해. 이거 푼 사람. 이거 A 풀었니? 3번이요? A가 뭐 나왔어요? 근데 A는 어떻게 풀었어요? 계산으로 푸셨나요? 어떻게 푼 거지? 어떻게 푼 건지 기억이 안 나요. 풀이 이거 확실한가요? 근데 이거 약간 모르겠어. 저 감대로 한 거 같긴 해요. 어떻게? 감대로 한 거 같아. 감대로? 도라진 나왔어요? 아예 그냥 비벼보지도 못했어? 그래도 좀 생각은 해봤어? 영보다 크다 이것만 보고 넘어갔어요. 자, 일단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기는 해요. 아니긴 한데, 자, 만약에 이거를 조금 뭐랄까, 그 개념이 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계산파들이 봤으면 얘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분명히. 자,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연립부등식은요, 요렇게 박스를 보는 거랑, 요렇게 박스를 본 다음에, 그죠? 이 원리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답 1번이라 하고 얘를 답 2번이라 한다라면 1번과 답 2번을 구한 다음에 겹치는 걸 찾아가지고 아마 뭔가 구했을 거야. 그게 이제 계산파 방법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요거 답을 풀었을 때 1번이고 요거 답을 풀었을 때 2번이면은 요 답과 요 답을 여러분들이 겹쳐주는 걸 찾는 것을 우리는 연립부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해서 푸는 게 계산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래프 없이 아예 푸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잘 봐봐.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 제자라면 이런 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 1번에서 요 놈은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아래 가운데 있는 얘는 뭐예요? 1차 함수자? 뭐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직선이 되는 거 맞아? 그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 두 새끼 사이에 1차 함수가 껴있어야 돼. 이거 보이냐? 이거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요 우리 완전제곱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형님들? 2분의 1의 제곱에 얼마 형태 뭐 이런 형태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뭐 대충 하면 얼마냐? 계산하기 싫다 뭐가 있겠지. 요것도 봐봐. 요건 그러면 마이너스에 x제곱 빼기 7x 빼기 2니까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7의 제곱에 요런 형태가 뭐가 되겠지. 내가 일부러 계산도 안 했어. 자, 그럼 무슨 소리야? 얘는 위로 볼록한데 축이 2분의 7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 축이 2분의 1인 거 맞아요? 그럼 2분의 1이 예를 들어서 여기라 생각해봐. 따라왔노? 그 다음에 얘는요 2분의 7이 축이니까 여기가 2분의 7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는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얘는 아래로 볼록 요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핑크색 아래로 볼록한 놈과 흰색 위로 볼록한 사이에 직선이 놓였으면 해 라는 거 맞아요? 그죠? 직선이 놓였으면 해. 얘가 약간 요런 감성이 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보세요. 초록색이 얘라고 생각하면 핑크색 아래로 볼록한 것보다 초록색이 낮아야 되고 이게 연립부등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록색의 요 1차 직선이 위로 볼록한 흰색 2차 함수보단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딱 요거 되는 거 맞아요? 얘를 여러분들이
1번 이퀘이션이라 하고 얘를 2번 이퀘이션이라 하고 얘를 3번 이퀘이션이라 한다면 여기가 3번 이퀘이션 여기가 2번 이퀘이션 뭔 말 알? 여기 1번 이퀘이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높이가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흰색이 제일 낮고 초록색이 그 다음이고 핑크색이 제일 높잖아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 놈이 이 얘기야 이 얘기. 요렇게 되게끔 하는 초록색 직선을 찾아주세요 하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직선이 한 개일 것 같아? 여러 개일 것 같아? 졸라 많겠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요지라 해도 되거든? 그렇잖아. 근데 지금 A, B가 유일하게 답이 한 개가 나온다는 사실은 직선이 딸랑 하나만 된다는 얘기야. 근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존나 많을 것 같지 않냐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게 왜 답이 한 개일까 생각해 봐야 돼. 이 놈과 얘가 혹시 만나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다시 혹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교점이 생기나. 왜냐면 우리는 대충 그렸기 때문에 축의 위치만 알지 교점은 체크를 안 했거든. 얘가 혹시라도 교점을 갖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얘랑을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생각이 흐름이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려놓고 답이 여러 개니까 근데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빼기 8x 플러스 8은 0이 되고 2로 나누시게 돼요. 방정식이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도라지 알겠지? 함수는 나눌 수 줬대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너네 이거 옛날에 이런 실수했잖아. 하면 안 돼! 완전 제곱식이네. 야 교점이 생기는데 2에서만 생겨야 돼. 딱 하나만.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답이 나왔으면 2차 방정식이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건 얘가 한 개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도일쌤 네 그림 틀렸어. 맞아 내 그림 틀렸어. 씨발 이렇게 생겼어야 돼.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좌표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건 뽀뽀하는 건데 여기가 x가 2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 2를 갖기 때문에 그 2를 여러분들이 여기나 여기를 집어넣게 되면 y값도 나오겠죠. 2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야 이거? 10 빼기 2니까 8이네요. 2,8이에요 형님 얘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요 점을 잘 생각해봐. 핑크색과 흰색이 뽀뽀를 여기 2,8에서 하는데 반드시 얘가 사이에 직선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렇게 뽀뽀 뚫어야 돼. 뽀뽀하면서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즉 얘가 ax 더하기 b는 y 형태의 직선이 돼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미지수 a, b 두 개죠. 그럼 식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얘를 집어넣으면 만족해요. x에다 2를 넣었을 때 8이 됩니다. 식 끝? 됐니? 그럼 하나 더 나와야 되겠죠. 나머지 하나 어떻게 구할까? 식이 두 개가 나와야지 a, b를 연립해서 풀 수가 있어. 지금 근데 우리가 2,8을 대입해서 식 하나밖에 못 만들었잖아. 하나 더 있어. 숨어있는 게 혹시 이게 뭘까?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 직선이 흰색과도 뽀뽀하고 요 직선이 핑크색이랑도 뽀뽀하죠. 그 말은 뭐냐면 2차 방정식과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 2차 방정식이나 여러분들이 꼴리는 거 아무거나 잡고 얘를 요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뽀뽀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즉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조건을 이용하면 식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핑크색이랑 연립해도 되고 초록색이랑 연립해도 됩니다. 나는 핑크색이랑 연립해 볼게요. 이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요거랑 연립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x제곱 빼기 2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6 빼기 b는 0이다. 따라왔노? 판별식을 씁니다. b제곱 빼기 4 ac 요게 0이 된다 라고 해주시게 되면 요것과 요것이 두 개죠. 연립하시면 a, b 값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이거를 생각의 흐름이 중요한 거야. 자, 나는 어떻게 풀었어요? 자, 이걸 또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되고, 아래로 블록한 놈과 위로 블록한 놈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직선이 있기를 희망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적인, 기본적인 대갈박이라면 당연히 요거랑 요거를 생각을 했을 거야. 그죠? 나랑 똑같죠? 초록색 직선이 근데 누구냐? 우리 지호 말처럼 답이 존나 많아. 맞아? 근데 A, B가 유일하게 한 개인 거 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한번 2차 방정식 이 두 친구가 뭔가 교점이 생기나를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로 해보니까 뽀뽀를 해요. 뽀뽀한다는 얘기는 2차 함수끼리 이렇게 뽀뽀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맞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맞닿아 있는 이 두 곡선 사이에 직선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얘가 이 점을 뚫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 점을 집어넣어서 만족한다 플러스 하나 더 필요해요. 왜냐면 미시가 두 개니까. 요 놈과 요 놈이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되더라. 요렇게까지 해주시게 되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약간 학군지에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거든. 요런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게 8번에 있을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광명고가 조금 이번에 조금 에러 친 게 뭐냐면은 난이도 배열을 안 했어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 수학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얘는 배점이 관계가 없어요, 난이도랑.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번에부터 경우에서부터는 졸라 쉬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난이도로 학생들을 조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난이도가 높은 거를 일부러 앞에다 배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애새끼들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풀기 전에 한 1분 정도에서 2분 정도는 스캔하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없는 문제를 먼저 고른 다음에 그렇게 각을 보는 게 좋겠죠. 사실 이 문제는 제일 뒤에 나와도 괜찮은 정도로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국어, 영어도 꼭 뒤로 갈수록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무조건 배점이 높다라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신대로 이거 내가 고민하면 것들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네. 왜요? 이거 2024일 거예요. 작년 거. 작년 거. 근데 작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 생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행렬만 서울에서 내가 갖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 푸는 것들 중에 원래는 행렬이 없어. 왜냐면 15년 동안 행렬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정말 옛날 기출에서 좀 갖고 온 거라 보시면 됩니다. 딱 여러분들 시험에 맞는 것만. 오케이. 정리 다 되셨나요? 요거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혹시 니들 지금 힘들어요? 쉬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가졌다가 35분까지만 가질게요. 미안해요. 8분만 쉬겠습니다. 나왔어? 저요? 8번에 4번. 4번이? 네. 4번이 그러면은 5? 5 나왔다? 네.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은 B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빼기 24 플러스 4B거든? 네. 의절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A 그럼 30 이렇게 되네요? 그럼 A제곱 빼기 6A 플러스 9 A가 3 나오네. 3 나왔어요? A가 3 나와야 돼. 3 나오면 답 5 맞네. 그럼 B가 2네. 3 더하기 2에서 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5가 A는 3이고 B가 2가 나와야 돼.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같이 달라요? 아니 그 A3, B, 2도 맞긴 맞는데 맞아요. 근데 4도 푸는 것 같았어. 너 계산으로 풀었지? 네? 너 계산으로 했지? 그냥 요렇게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중간간에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일단 이거 두 개 묶어가지고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네. 그래도 답 나와요. 됐어야 되는데 내가 넘겨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얘하고 얘 넘기면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 되잖아요. 얘랑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한 거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이게 뭐냐면 이거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거 앞에 두 개 이거 넘겨가지고 정리한 게 이거고 이 뒤에 거 두 개 정리해가지고 한 게 이건데 요거 정리한 게 있는데 얘는 이거를 또 반대쪽으로 옮기고 했는데 그럼 똑같이 F제곱 되잖아요. 마이너스고 그럼 7 마이너스 A랑 1 플러스 A랑 같다고 이런 식으로 따도 돼요. 안돼 그거는 잘못된 풀이에요. 운이 좋네. 운이 좋은. 잠깐 근데 아니야 그것도 맞긴 하다. 왜냐면 봐봐 이 운이 아니야.
내가 알고 풀었으면 문이 아닌데 지금 몰랐으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럼 여기 1번 이퀘이션, 여기 2번 이퀘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서 뿐인 거지. 1번 이퀘이션과 2번 이퀘이션은 네가 풀었을 때 답이 두 개가 따로따로 나올 텐데 그 두 개의 답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미안해, 운이다. 운이 미안해, 운이에요. 내가 찾아보려 했는데 운이다. 미안. 이렇게 푸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너가 저 그렇게 풀고 싶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하고 싶으면은 일단 여기까지 나왔지. 그럼 요거에 대한 것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고 요것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한 놈이 x축이랑 뽀뽀하거나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두 놈의 x가 나오겠지. 그거를 겹쳤을 때 모든 실수가 되게끔 해주면 똑같은 거야. 요것도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도 판별식 0보다 작거나 한 다음에 두 개를 겹치는 걸 찾아. 그래서 답이 나와요.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계산발로 푼 거죠. 그걸로. 그것도 풀이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좋은 풀이야. 근데 이제 출제자는 요거였겠죠. 약간 멋있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그 했는데 내가 그거 제대로 안 해놔갖고 20kg 나요. 쉬워? 그건 아니야. 싫어. 봐봐.
이거 손가락거리는 알아 이거? 아니 갑자기 이거 보면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정규만은 자, 갑시다. 좀만 힘내. 마지막 단어별 얘기야. 생각보다. 돌아서 또 너도 할 수 있어. 네, 계산하고 좀만 생각해요.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도 안 돼. 넘어가시고. 근데 이 9번이 이게 존나 중요한 건데, 존나 중요한 건데. 나랑 같이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그 계산으로 풀 수도 있거든요. 계산으로도 풀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게. 선생님 전 계산을 원해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절대값은요. 자,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스타일이죠. 갈맹이를 0으로 만드는 걸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x가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여길 기준으로 x의 값이 분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간을 1번, 2번, 3번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1번. 1번은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2번.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마지막. 3번. x가 3보다 클 때. 자, 절대값은 여러분들 잘 다루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봐방. 쉬운 것부터 가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얘는요. 3보다 큰 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야 돼. 얘도 그대로, 얘도 그대로 나와.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2x 빼기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요 얘기는 a를 제외한 여기까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요것도 한번 봐볼까요? 얘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얘도 음수가 나와. 자,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붙어. 그럼 마이너스 2x. 여기는 플러스 3 빼기 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요것도 이번에는 요 사이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여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또로롱 또동. 여기는 그대로 나와. 또로롱 또동. 날라가 얼마 나오냐면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이제 잘 봐봐. 자, 잘 봐봐. 이거를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따라오세요. 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가 여기에요. 여기가 3이에요. 따라왔니? 또로롱 또로롱 똥똥똥똥. 자,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의미가 뭐냐면 잘 보세요.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 즉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5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5는 상수함수, 높이가 5인 놈이죠. 5는 여기다 쳐볼까요, 형님들? 이렇게 또로롱 똥똥 똥똥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봐보세요. 3을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6 빼기 1이 돼서 얘도 높이가 5예요. 즉, 요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놈이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니? 얘가 2x 빼기 1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 맨 왼쪽은 마이너스 1을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4 플러스 1이 돼서 얘도 5야. 즉, 얘도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돼. 근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도라지 이해돼요? 이렇게? 자, 그럼 내가 그린 이 핑크색 그래프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 그래프를 내가 마치 fx라는 이름을 약속해놓고 그린 거야. 얘가 fx 그래프야. 촥촥촥. 여기까지 됐니? 지호 괜찮아요? 그래프 그린 거? 내가 절대값 x 빼기 3과 x 플러스 1을 fx라고 놨을 때 이 그래프를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지금 한번 해본 겁니다. 독이는 괜찮아요? 지호가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너 어디가 놓쳤니? 요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건 이해돼요? 그죠? 왜냐면은 0을 만드는 게 3과 마이너스 2거든. 그래서 세 개로 나눈 거고, 그래서 클 때, 중간일 때, 작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거를 부호를 생각해서 하시게 되면 요렇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건 내가 A를 제외하고 요 동그라미 부분만 내가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그렸고, 가운데는 5라는 그래프를 그렸고, 오른쪽에는 2x 빼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린, 자, 저기 fx라 잠깐 약속했죠? fx가 a보다 작기를 희망해 라는 부등식이 답이 없도록 가래요. 다시, 내가 그린 이 핑크색 그래프가 y는 a라는 상수 함수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답이 없어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형님들 여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린 핑크색 그래프가 높이가 a보다 낮은 게 없어야 돼. 근데 여기 부분은 얘보다 낮죠? 그럼 답이 생기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독이죠? 오, 아래. 맞아요. 답 뭐예요? 그러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잘 듣니? 봐봐, 생각을 해봐, 형님들. 만약에 봐봐. 여기가 A야. 그러면은, 핑크색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 게 아예 없잖아. 그럼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가능해? 아, 여기까지 가능해. 5까지는 가능해. 여기까지는. 왜냐면, 여기가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얘가 5에 들러붙더라도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다. 답 몇 번? 5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광명고 쌤이 아주 사악하진 않았어. 만약에 답에 A가 5보다 작다까지 있었으면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헷갈렸을 거야. 근데 그것까지는 광명고 쌤이 이렇게 악론 높게 내진 않았어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도라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절대값이 2개짜리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거 아마 학교 교과서 프린트 다 있었을 거야.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 안 나오는 적은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병신같이 외우진 말고.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것과 0을 만드는 걸 기준으로 수직선을 그려서 구간을 나누신 다음에 따로따로 천천히 써보는 거야. 그러면 구간별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절대값이 2개가 나오면 이 통째 자체를 함수로 fx로 세팅한 상태에서 얘를 그린 다음에 요거를 해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정리하고 나서 내가 이거를 조금 이제 요령껏 그리는 것도 한번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초 만에 그릴 수도 있거든? 그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은 지금 내가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요령도 좀 설명해 줄게요. 이제 시험 가까워졌으니까 내가 조금씩 노하우를 좀 풀게. 근데 내가 처음부터 노하우를 풀면 니들이 그거 잊어서 그거밖에 안 한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정석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요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딱 그냥 원큐에 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작년 광명고 좀 많이 어려웠어요. 진짜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 그 뒤에 10번도 졸라 어려웠거든. 8번도 어렵고 10번도 해석하면 되게 쉬운데 사실 되게 어려웠던 문제야. 저것도 10번 도라지 못 풀었죠. 그러니까 예의도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10번. 그러니까 이 광명고가 약간 진성고만큼 어려울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애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평균이 별로야 좀 광명고는. 그러니까 나는 좀 광명고 수학생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 애들 수준에 맞게 좀 풀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되는데 그냥 졸라 어렵게 내. 그래도 이번에 좀 그래도 좀 덜했던 것 같긴 한데 중간고사는. 광명고 이번 중간고사
평균이 몇 점이라 하지? 한 50점? 55?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거든. 이 정도면 잘 낸 거거든. 그러니까 50에서 4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낸 거야. 평균이. 근데 만약에 요렇게 냈으면은 아마 평균 20점이었을 거예요. 20점, 30점. 강명구 기준으로. 이런 거는 진성고에도 50 못 놓은 게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진성고를 좀 잘한다 생각하는데, 근데 진성고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서울 기준 했을 때는 중하예요, 중하. 니들도 잘할 수 있어. 다 거기서 거기야.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알려줄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세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그려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이거 조금 뭔가 요령 있게 후딱거리는 것도 내가 알려줄게요. 자, 일단 요거 이해되신 분들은 요걸 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얘 1차식이고 얘 1차식이니까, 이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붙이든 플러스를 붙이든 어쨌든 다 직선인 거 맞아?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을 더하거나 빼셔도 어차피 직선이에요. 잘 생각해. 우리 중2 때 뭘 배웠냐면 1차 함수랑 1차 함수를 더해도 1차 함수예요. 그죠? 1차 함수랑 1차 함수를 빼도 1차 함수야. 1차 함수랑 1차 함수를 곱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더하고 빼고는 절대값이 붙든 맞든 간에 얘가 뭐로 튀어나오든 무조건 직선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요거 이해되냐 얘들아? 자,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일 수가 있냐면 그건 알아 우리가.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가 마이너스 2랑 3일 때 좆되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 기준 나누는 거야. 그럼 니들이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세 구간으로 나온다는 정도는 이제 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난 이걸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야. 얘를 그릴 건데 기왕이면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야. 여기 점을 좀 잡아주고 싶어. 3을 여러분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얼마죠? 3 빼기 3은 왼쪽은 0이에요. 3 여기 집어넣으면 5의 절대값이죠. 그럼 5가 되는 거 맞아? 이 그래프는 잘은 모르겠는데 무조건 3,5를 지나. 괜찮냐? 그리고 마이너스 2도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마2 빼기 마3이니까 마5 절대값이니까 5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오른쪽은 0이 돼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와. 됐니? 그런데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일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가 높이가 5고 똑같네? 직선이 되면은 이지랄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파트는 니들도 알다시피 어차피 둘 다 양수일 때야.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더한다 생각하면은 기울기가 2x가 되는 직선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 지나니까 2x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것도 요쪽을 보시게 되면 어차피 여기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 빼기 x 형태가 되니까 상수는 난 생각하지도 않아.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죠. 근데 얘 여기 지나잖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상 이거 열심히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요 원리를 아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서술형 주관식에서 이렇게 푸시면요 점수 조금 까일 수 있어요. 요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요령껏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하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니들이 내가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자, 이거 한번 도전. 자, 도전.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니다. 시작! 이는 어떻게 될까? 지금 테크닉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끝에와 끝에가 얼마인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거기 기준으로 그리시면 금방금방 나올 겁니다. 해봐! 도라지 벌써 나왔어요? 뭐 이렇게 빨라? 졸라 잘하네? 틀린 거 아니야? 뭐 잘봐요. 자, 보세요. 자, 얘를 0으로 만들까 얼마죠? 1 되는 거 맞아요? 1. 체크. 얘를 0으로 만들까 얼마죠? 마이너스 2예요. 됐니?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3. 얘는 1,3을 반드시 지나야 돼, 형님들. 됐니? 자, 마이너스 2도 넣어봐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얘가 0이 됩니다. 그럼 마이는 아마 플러스 3이 나오네요. 얘도 요거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요거는 직선이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얘가 직선이 될 텐데, 자,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그냥 이렇게 좀 숫자로 집어넣어도 돼. 봐봐. 큰 거 집어넣어봐. 2 한번 넣어봐요.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얼마야? 4. 여기 2 넣으면 얼마죠? 1 되는 거 맞아요? 4 더하기는 5네요. 올라가요.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도 돼. 그냥 이렇게. 여기 만약에 뭐 넣고 싶냐 이번에? 마삼 넣으면 참 좋겠다. 마삼 한번 넣어볼까?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마삼 집어넣으면 4. 여기 마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그럼 마이너스 3,5네요? 직선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다.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뭔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구할 필요가 없이 개형만 구해도 되게끔 만약에 문제가 설계가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후딱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가끔 니네들이 요 함수를 정말 제대로 구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으면은 그때는 나눠가지고 요걸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개형만 가지고 구하셔도 편할 때가 많습니다. 오케이. 이건 알아두시면 좀 좋겠죠? 근데 솔직히 정석이랑 이거랑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한 15초, 20초?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니들이 뭐 15초, 20초 부족해서 성적 안 나온 건 아니잖아.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형님들? 아, 얘는 뭘까? 말라. 자, 2차 부등식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요 놈의 근을 갖기 위한 p 값의 범위는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게 진짜 학교쌤이 너무했어. 야, 근데 이거 내 개념 잡힌 친구도 이거 1초 만에 풀거든? 답 바로 나와. 답이 1번이네. 마이너스 7이네요. 계산도 안 해도 돼요. 난 지금 암산으로 나온 거거든. 도이 새끼 어떻게 구했나 궁금하죠? 자,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멋있는 문제기는 해. 내 학교쌤이 약간 뭐야지 수능을 좀 좋아하는 쌤인 것 같아. 봐봐. 얘를 학교쌤이 어떻게 보신 거냐면 이걸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를 잠깐 fx라는 함수라 생각하고 얘를 잠깐 gx라 생각하는 함수라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요건 그릴 수가 있죠. 왜냐면 완벽하게 점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잘 몰라. 왜냐면은 k 값도 모르고 그 다음에 p가 얼마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요거 여러분들 전개했을 때 kx 빼기 kp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k라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얘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p, 0을 반드시 지나야 돼.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k이고 p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반드시 x 절편이 p, 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p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얘는 p, 0이 x 절편인 그러니까 다시 p, 0이 x 절편이고 기울기가 k인 그러한 직선을 kx 빼기 p라고 세팅을 했다라는 거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갑니다. 그럼 해석이 이거죠. f가 g보다 낮길 바래. 다시 f가 g보다 낮길 바래. 근데 그러한 해를 갖기만 하면 돼. 자, 해가 한 포인트가 돼도 상관없고 구간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같다는 뜻이거든. 한마디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직선보다 밑에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소리일까? 이거 도라지 쪼개는 거 보니까 너 이해한 거 맞아? 저 새끼 이해도 못했는데 막 이해한 척 하는 거 아니야? 너 답 많이 치는 거 이해돼? 네. 진짜? 뭐 설명해봐. 어떻게 됐어? x가 p, 0이니까 x가 p, 0이에요. 0일 때는 마이너스 4,0이랑 4,0이어서 그쵸. 여기 4,0이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0이죠. 근데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 베타는 4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 베타는 4 그 이유가 뭐죠? 0보다 작을 때니까 답은 맞았는데 좀 아쉬운데? 잘 보세요. 잘 봐봐. 일단 F가 이 흰색이죠. 잘 보세요. 이 문제 진짜 멋있는 문제야. 미친 문제야.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P,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K 값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K는요, 의미하는 게 기울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P를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X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P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K가 이렇게 됐다라고 쳐볼까요? 요렇게. 얘가 만약 기울기 K이고 P, 0을 지난 어떤 직선을 내가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흰색 그래프가 핑크색 그래프보다 밑에 있기를 희망하는데 지금 보시면 흰색이 밑에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럼 답이 없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됩니다.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잘 들어 형님들, 얘가 똑같이 P, 0을 지나는데 얘가 이지랄 했어.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구간에 대한 x는요 핑크색이 흰색보다 높게 나타나요. 그죠? 그럼 핑크색이 흰색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얘를 만족하네요. 그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냐?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답이 있기만 하면 돼. 모든 실수가 다 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점이라도 괜찮다는 뜻이야. 답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얘가 만약 피콤마형이 오른쪽에 있을 때 얘가 요렇게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답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있지. 자, 근데 잘 봐요.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K가 얘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답이 생겨야 되는 건데 만약에 4보다 오른쪽에 있는 P를 잡게 되면은 내가 K를 요걸 잡는 순간 좆대요. 요렇게 잡게 되면은 답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P가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P가 왼쪽에 있는 건 돼요? 쌤? 왼쪽 가볼까요 형님들? P가 만약에 요런 데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기울기를 내가 마음대로 막 그렸어. 내가 이 지랄도 해보고 이 지랄도 해보고 요 지랄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요걸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요렇게 되게 되면 흰색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걸 만족한 답이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막 변형을 했을 때 어떠하게 돌리더라도 반드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는 답이 안 돼. 아까 핑크색에선 요 놈이 답이 안 됐듯이. 그러니까 외곽에 있으시면 좋대요. 이거 깨닫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P가 오른쪽이나 왼쪽에 오게 되면은 기울기를 돌렸을 때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도라지가 이랬죠. 선생님, P가 여기 가운데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우리 도라지장이 얘기한 것처럼 P가 만약에 요 레인지 안에 어딘가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내가 P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직선을 그리더라도 항상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는 게 생겨요. 보세요. 내가 이 지랄 해도 여긴 다 위에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플랫하게 돼도 여기 위에 다 있어요. 그죠? 내가 요 지랄 해도 안 되고 다 돼. 뭘 해도 답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가 반드시 요 근과 근 사이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 바깥에는 안 되는 케이스가 무조건 생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내부에 넣어봤더니 어떻게 그어도 다 되네? 그걸 깨닫고 나서 얘가 결국에는 경계값인 근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두 놈의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시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계산이 없는 문제였어요. 진짜 멋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러 가지 개념이 숨어 있었어. 함수와 함수를 연립하는 개념. 그 다음에 요걸 보시고, 얘가 기울기가 K고, P, 0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시고, 그래서 P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P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X축을 기준으로 근의 바깥쪽과 안쪽을 막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은, 얘가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직관적인 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답이 저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추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문제예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도라지가 나름 좀 답은 찾긴 했는데 정확하게 찾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낌은 어쨌든 잘 잡으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거 느낌을 못 잡아서 답이 안 나왔거든. 도기야 물어봐. 너 이해 안 된 것 같아서. 어디가 이해 안 됐니? 너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잘 모르겠어. 예의는 살짝 졸리는 것 같고. 괜찮냐? 예의짱? 진짜 너무 아름다운 문제였습니다. 10번은 진짜 원더풀한 문제야. 꼭
답을 가져와야 되는 이유. 미치 문제야. 집에 갈 시간이고 막 이러는 거지. 너 늦게 와놓고 막. 아니 벌써 집 갈 시간. 그러니까 너가 빨리 왔으면은 이제 집 간다가 아니고 그런 거. 맨날 늦게 오니까 여기 시간이 아깝지. 그래, 너무 아쉽지. 그거 여러분들 나머지는 좀 할만하니까 우리 행렬 나중에 하고요. 요거 딱 오늘 라스트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이거 맞은 사람. 요거는 좀 중요한데. 몇 번일 것 같아요? 답은? 도라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요거만 하고 맞추면. 제가 틀린 거. 누가 틀렸어? 뭘 틀려. 틀려준 거지. 1번이에요. 맞았어요. 1번 맞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요. 네, 일단은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교사 1명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남학생을 스몰 ABC, 여학생을 라지 ABC, 그리고 선생님은 피처니까 내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구체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가 남이고 오늘 그 스펀지야.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자, 그러면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도라지 같이 거꾸로 하는 거 좋아하는 거들. 선생님은 전체에서 내버릴 거야. 어떻게? 남자가 이웃하는 거. 뭐 이렇게 해줘도 괜찮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7명이니까 7팩에서 빼는 걸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빡센 게 뭐냐면 남자가 이웃하면 되는 걸 빼는 거기 때문에 3명이 다 이웃해도 되고 2명이 이웃하고 1명은 저기 딴 데 놀아도 돼.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를 나눠야 돼. 3명이 모두 다 이웃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약간 스플릿 해가지고 2명과 1명이 따로 이렇게 노는 케이스를 나눠서 얘를 빼주시게 되면 답은 나와요. 근데 요 놈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거예요. 생각하기가. 할만은 합니다.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웃해도 되는 새끼들부터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웃해도 되는 게 여자 셋과 선생님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4명을 나열을 해. 와우!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팩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한번 가정해볼까요, 형님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남학생들이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요 사이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요 의자 사이에 남학생들이 들어가주기만 한다라면은 반드시 이웃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야. 야, 남자 스몰 A야. 너 어디 갈래?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아무 데나 갈래. 뭐가 되는 거야?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오, 됐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갖다 쳐봐. 이제 A는 이제 끝났고 B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스몰 B, 너 어디 갈래? 나 A가 앉는 데를 제외한 하나, 둘, 셋, 4개 중에 갈래?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곱하기 4. 그래서 B가 여기 갖다 쳐봐. 이제 끝났네. 누구 남았어? C 남았죠? C한테 물어봐. 야, 너 어디 갈래? 나 여기 중에 갈래? 3개 중에 하나. 여기 갖다 쳐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60과 24를 곱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4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요걸 생각을 못했어. 만약에 여기 요 핑크색 부분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비벼봐야 돼. 아까 예의처럼 뭐냐면 얘가 고배 법칙이야. 일단은 남자 셋과 선생님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을 고려하는 거니까 말이 고로 이루어지죠. 도라지도 잘 들어. 찍힐 때 이런 거 쓰라고. 예의가 이런 건 잘했어. 그러니까 남학생 셋과 선생님을 여학생과 선생님을 앉히고 남학생들을 고려하는 거니까 말이 고로 이루어지니까 곱셈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요 4명을 앉히는 24가 나오는데 4팩 24의 답이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찍어야 돼. 요 중에서 24의 배수를 솎아내는 거야. 그럼 얘는 24의 배수가 아니에요. 얘도 24의 배수가 아니에요. 얘도 24의 배수가 아닐걸요?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에서 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아는 거는 존나 빨리 풀 수가 있어. 아까 그 쉬운 거 있잖아. 그거 뭐냐 이런 거 이거 그냥 빛의 속도로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경우에서는 일단 빛의 속도로 풀 수 있는 빠른 문제부터 빨리 푸는 거야.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을 하기 전에 일단은 뭐 해야 되냐면 앞에 중간고사에서 여기 파트 있죠. 대수 파트. 여기서 니들이 반드시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풀어. 조금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풀어. 풀다가 이제
타임 어택을 느낄 거야. 아, 이제 좋댔다. 그때 이제 찍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찍을 때는 제일 적은 번호로 찍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경우의 수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곱의 법칙이 있으면요, 요 곱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솎아내. 그 다음 거기서 먼저 골라. 그리고 나서 제일 적은 번호를 나중에 찍으세요. 그럼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